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진혁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평소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F1 스코어를 계산할 때 라이브를 조정하는 포인트 어듀스먼트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과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LSTM 베이스드 어텐션 모드를 사용하여 강력한 이상 탐지 성능을 달성하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 두 가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논문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어듀스먼트 프로토콜은 이상탐지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인 F1 스코어를 계산할 때 프레딕션 레이블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기존의 F1 스코어는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우측 하단의 표에서 보이듯이 일정 이상 세그먼트 내에 이상을 모델이 하나라도 감지했다면 해당 세그먼트에 있는 이상을 모두 감지했다고 판단하고 조정된 레이블링을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계열 데이터의 GN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풋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라는 두 가지 행렬로 표현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을 지나면서 오른쪽 영상과 같이 각각의 노드와 피처가 메시지 패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장표는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에디젠센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림을 통해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망이 등장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다룰 GNN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스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프 데이터를 사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는데 CNN에서 등장한 개념인 리셉티브 필드가 GCN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해당 노드의 이웃의 이웃 노드의 정보까지 반영이 가능한 신경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LSTM 기반의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가며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는 리니어 모델과 LSTM을 모두 통과하고 원본 데이터는 1차적으로 리니어 모델을 통과합니다. 이때 이전 스테이트의 값에 의해 계산된 웨이트를 리니어 모델의 웨이트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리니어 모델의 웨이트들의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 어텐션 스코어로 활용되고 최종적으로 LSTM 셀의 변수 중요도를 반영한 피처가 인풋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할 때 독특한 평가 프로토콜인 포인트 어듀스먼트가 기존 방법들의 탐지 성능을 크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PA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베이스라인 대비 기존 모델들은 개선 효과가 없거나 대부분 미미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PA를 사용한 F1 스코어의 모델 과대평가 가능성과 원래 오리지널 F1 스코어의 모델 과소평가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PA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선 무작위로 생성한 이상치 점수가 PA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잘 훈련된 모델과 성능이 동일함을 보이는데 회색 음영이 앱노멀 영역이고 맨 위의 그래프가 잘 훈련된 모델의 어너멀리 스코어, 맨 아래 그래프가 무작위로 생성한 어너멀리 스코어입니다. 이 두 개의 스코어에 PA를 적용하면 가운데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라벨링이 되며 이로 인해 성능이 동일해지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PA를 적용할 때 이상 세그먼트의 길이가 긴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셋의 경우 모델의 성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모델의 엄격한 성능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언급한 PA 프로토콜을 사용한 F1 스코어에 의해 모델 성능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F1 스코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저자들은 기존 오리지널 F1 스코어의 과소평가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우측 그림은 스와트 데이터를 TSN을 거쳐서 시각화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는 서로 잘 구분되게 시각화된 것을 볼 수 있지만 B 유형의 데이터는 그라운드 트루스 상으로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기존의 오리지널 F1 스코어를 적용하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상탐지 성능 평가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되지 않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웨이트로 초기화된 오토 인코더에서 계산된 F1 스코어를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간단한 구조를 가진 모델과 비교하여 제한 모델의 성능 향상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수식은 어너멀리 스코어가 계산되는 수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PA 프로토콜의 과대평가 가능성과 오리지널 F1 스코어의 과소평가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올바르게 탐지된 이상치의 수와 길이의 비율이 특정 K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그먼트의 PA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프레딕션 레벨링을 수행하는 것은 오른쪽 수식처럼 진행됩니다. 다음 내용은 케이스를 나누어 세 가지의 경우와 기존 모델의 PA 프로토콜을 사용한 F1 스코어와 기존의 오리지널 F1 스코어를 비교한 실험으로 케이스 1의 경우 인풋 데이터의 이상 징후에 대해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해 성능이 낮은 게 당연하겠지만 PA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SMD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기존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델의 성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논지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본 실험의 결과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F1 스코어가 대부분 케이스 2와 케이스 3보다 낮으며 기존 방법론들이 베이스라인으로 새롭게 제시한 케이스 3에 비해 미미한 성능 상승을 불러오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장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험 결과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은 새로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이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 효과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F1 스코어는 이상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보수적인 성능 지표이기 때문에 PA 프로토콜을 적용한 탐지 성능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선 기존의 F1 스코어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불충분한 결과를 나타내기에 PA 프로토콜만을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롭게 제시한 프로토콜의 효과 부분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K를 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변경해 가면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K가 0일 때는 PA 프로토콜을 모든 세그먼트에 적용하는 것이고 100일 때는 오리지널 F1 스코어 계산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케이스 1의 결과가 K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대평가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완전히 학습된 오토인코더의 성능이 K가 변함에도 급격한 성능 하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F1 스코어의 과소평가 경향을 완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장표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포인트 어듀스먼트 프로토콜이 모델의 성능을 과대평가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정구 분포를 따르는 웨이트로 초기화된 오토인코더 모델을 성능 비교를 위한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PA 프로토콜의 과대평가 가능성과 오리지널 F1 스코어의 과소평가 경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PA%K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베이스라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교 모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적용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새롭게 제안된 PA%K 프로토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어텐션 모드를 사용하여 이상 탐지 성능을 높인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부터 살펴보시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수의 중요도를 모두 고려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이고 LSTM 기반의 어텐션 모드를 통해 변수의 중요도를 공동으로 학습하고 VAE를 통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 패턴을 포착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실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 F1 스코어 기준 최대 7.18%의 성능 개선을 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표부터 세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템포럴 GCN 부분입니다. 여기서 템포럴이라는 용어는 타오 길이의 타임 윈도우 내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GCN은 이렇게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정의한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 패싱을 진행할 때 GCN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그래프 구조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타임 윈도우별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그 개수가 가장 높은 K개의 변수를 연결된 변수를 뜻하는 엣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K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데이터셋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시지 패싱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정의된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과시켜 각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구조를 통과한 후에는 시계열의 템포럴 패턴과 변수 간의 상관성을 포함한 레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표에서 나타낸 수식은 GCN이 통상적으로 피처가 업데이트되는 수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Attention Based Reconstruction 모듈입니다. 해당 모듈은 변수 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임포턴스를 반영하는 모듈로서 LSTM Based Attention 모듈에서 Temporal Dependency를 반영한 변수 중요도를 반영한 다음 VA를 통해 재구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이 진행된 이후에는 어너머리 디텍션을 위해 재구성 오차를 이상치 점수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재구성을 진행하는 것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오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LSTM Based Attention 모듈에서 나온 변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값을 가지고 오토인코드 VA를 통과한 결과값과 비교를 하여 재구성 오차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가져온 테이블은 4개 데이터셋에서 10개의 비교 모델을 사용하여 이상 탐지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F1 스코어 기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성능의 배경을 저자들은 뮤턴트가 설계된 모듈을 통해 다멸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연결과 다양한 타임 윈도우에서 그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부분은 와디 데이터셋은 변수의 수도 많고 이상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상 탐지 모델에서는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한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러한 높은 성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돌연변이 같은 성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저자들이 제시한 가설 검정의 결과표입니다. 성능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기무 가설은 비교 모델과 뮤턴트의 성능이 같다이고
대립가설은 뮤턴트의 성능이 더 좋다입니다. 실험 결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모든 비교 모델의 F1 스코어에 대한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기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비교 모델을 대비 뮤턴트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 모델의 각 컴포넌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에벌레이션 스터디 부분입니다. 4개의 데이터셋에 모두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구조를 다 사용한 경우가 성능이 우수했는데 특히 와디 데이터셋에서 템포럴 GCN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저자들은 와디는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하이 디멘션이기 때문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해주는 GCN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반영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노이즈의 강건함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노이즈가 트레인 데이터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F1 스코어는 약 2.31%만 감소하여 모든 비교 모델의 성능보다 여전히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뮤턴트가 각 타임 윈도우의 피처를 사용하여 그래프 스트럭처를 정의하고 이전에 오염된 피처를 대체하기 위해 변수의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여 재구성 모듈에서 정상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즉 정상 패턴을 학습하도록 기존에 학습된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함으로써 노이즈에 대한 강건함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장표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해 각 타임 윈도우별 변수 간 상관관계와 변수 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중요도를 반영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뮤턴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뮤턴트 모델은 기존 모델들이 간과하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중요도를 어텐션 모듈을 통해 반영하였고 그 결과 4가지 데이터셋에서 10가지 비교 모델 대비 가장 우수한 F1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PA 프로토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해당 성능은 PA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변수의 개수가 많고 이상치 비율이 낮아서 기존 모델들에서 성능이 높지 않았던 와디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논문의 아쉬운 점은 상관관계 파악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형적인 관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관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시된 상관계수인 채터지 상관계수를 도입한다면 비선형적인 관계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